그리고 이 관여도가 네네.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한테 물건을 사게 할 때도 관여도가 가장 중요한 거죠. 너가 이 제품을 사는 게 얼마만큼 네네. 중요한지를 내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아. 그럼 내 페이스대로 내가 주체적으로 팔 수 있게 되는 거고, 상대 관여도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상대가 주도적으로 그냥 결정을 하는 거죠. 가장 흔하게는 우리가 네네. 결혼할 때 네네. 이제 같은 걸 할 때도 네네.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제대로 하셔야죠. 본인들이 비싸게 받기 위해서 관여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시간 24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시간을 잘 쓰고 계세요? 못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왜 24시간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게 네. 참 웃겨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네네. 근데 24시간이란 프레임에 갇히는 거죠. 너무 이렇게 현상을 본질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네.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가짜라고 생각해요. 그게 24시간이라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네네.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한 말을 할 수가 놀래야 되는데? 몰라요. 그게 네네. 24시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애초가. 1시간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초를 계속 세면서 1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 시간은 다르게 흘러요. 제가 그렇게 느낀 적이 있는데 이제 군대 가신 분들은 아마 다 느끼겠지만 네. 이제 외출을 나오잖아요. 네. 외출이나 외박을 나오면 뭐 2박 3일 아니면 1박 2일 이렇게 나와요. 1박 2일 나왔어요, 저는. 네. 근데 근데 이제 군인 시계에 1시간마다 삑삑 소리가 나거든요. 다음날 돼서 이제 복귀하기 전, 복귀를 이제 5시쯤에 했는데 그 전에 한 12시부터 그냥 삑삑 이렇게 소리가 나는 느낌인 거예요. 너무 빨리 흐르는. 네.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저는 시간이 똑같이 흐른다는 거를 그때부터 부정했죠. 그리고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시간이 느리게 흐른 적이 있는데 해군 사관학교가 네. 졸업식 때 병사들이 배가 한 10척 정도가 뒤에 서고 그 사진 나오려고 그 정복을 입고 다 서 있어요. 근데 뒤에서 한 번씩 뭘 주냐면 소금을 줘요. 쓰러지지 말라고. 아, 먹을. 네, 입에 물고 있으라고. 아. 그러면 안 쓰러진대요. 저는 그때 1병인가 2병이었으니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태양볕에 완전 더운데 정복 입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어야 돼요. 움직여도 안 돼요. 왜냐면 네. 그쪽에서 이제 배경화면이 우리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3시간 정도 됐겠지 했더니 봤더니 30분 지나 있어. 아. 너무 절망적이야. 이게 시간이 똑같이 흐른다는 게 말이 안 돼. 내 어떤 행위에 따른 관여도에 따라 네.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는 걸 느꼈죠.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이 애초에 아니죠. 네네.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쓰고 있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르니까. 게다가 잠시간 빼고 내가 이제 대충 살면 뭐 이제 시간이 뭐 늘어질 수도 있고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면 되게 천천히 흐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하루에 20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냐는 잘못된 질문이고 그들 프레임 안에 갇혀서 하는 질문이고 네네. 어떻게 내 인생의 네. 가치를 좀 더 집중적으로 높일 수 있냐가 맞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가치를 집중력 높일 수 있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 내 인생의 관여도를 높여야 된다고 봐요. 타인과 다른 세상에 대한 관여도가 아니라 그래야 성과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뭐 수능 만점 받은 사람들 예전에 뭐 H.O.T가 아니야 아시냐고 누구 좋아하냐 이러면 네. H.O.T가 뭔데요?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몰입한 사람들은 네. 딴 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거에 관여도가 높으니까. 만약에 내가 무조건 지금 한 달에 200 벌던 사람이 네. 한 6개월 뒤에 한 달에 무조건 1억을 벌어야 돼요. 못 벌면 죽어야 돼요. 네. 그러면 월드컵이나 뭐 연예인들 불륜이나 뭐 열애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내 인생의 관여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 인생의 관여도를 높이는 게 노예들의 첫 번째 요소라고 생각해요. 다른 세상에 관심을 최대한 꺼야 돼요. 그 실제로 보면 네네. 5년, 10년만 지나도 누구 열애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기억도 안 나. 그런 거에 계속 휘둘리는 네. 것도 가짜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관여도라는 게 뭔가 계속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그런 개념인가요? 너무 중요하죠. 음. 관여도. 저는 이제 항상 1부터 10까지 측정을 하는데 네네. 베비토스님은 본인 인생의 관여도가 몇 정도예요? 10이 뭘까요? 10은 저는 항상 극단으로 둬서 선택할 수 없는데 근데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10이겠죠. 저 한 8 이상은 되는 거예요. 포커싱이 잘 맞춰졌어요. 본인 인생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선택한 거에 집중하면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선택했는지를 몰라요. 그게 중요한 건지를 알려면 배제한 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장 친한 친구 생일 무시할 수 있어요? 네. 오, 8이네요, 8. 8이네. 아 근데 이거는 그 친구가 이해할 것 같아서. 아, 이해할 것 네. 같아서. 아니, 이해 못해도. 이해 못해도 안 볼 수 있어요, 평생. 그게 아니면 8이 아니죠. 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이네요. 네. 저는 죽어도 상관없었어요. 그게 내 인생의 관여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죽건 말건 상관없는 정도로 내 인생에 몰입된 상태가 전 관여도가 8 이상이라고 생각하죠. 8 맞네요. 아니면
계속 관심 쓸 일이 많거든요, 주변에. 아, 네. 나를 제외한 다른 거에 더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배제할 수 있는 용기가 내 인생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인 거죠. 오늘도 우리가 우연치 않게 월드컵 날이잖아요.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인데 월드컵 정도가 중요한 정도의 인생이면 본인 인생은 얼마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소중하지 않는 인생이 나아질 네네.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본인이 본인 인생을 소중해야 되는데 내가 하루에 100만 원 더 버는 게 월드컵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내 삶의 비중을 높여야 돼요. 중요도를. 그게 관여도인 거죠. 저번에 말씀하신 주체성이랑 좀 연관된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일관지라고 생각해요. 모든 거는 다 연결돼 있어야 돼. 거기서 연결돼 있지 않다면 그 개념은 가짜라고 생각해요. 음. 다 통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관여도가 네네.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한테 물건을 사게 할 때도 관여도가 가장 중요한 거죠. 너가 이 제품을 사는 게 얼마만큼 네네. 중요한지를 내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아. 그럼 내 페이스대로 내가 주체적으로 팔 수 있게 되는 거고 상대 관여도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상대가 주도적으로 그냥 결정을 하는 거죠. 가장 흔하게는 우리가 네네. 결혼할 때 네네. 이제 스드메 같은 걸 할 때도 네네.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제대로 하셔야죠. 이거는 본인들이 비싸게 받기 위해서 관여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관여도를 낮출 때는 이 근처 다 똑같아요. 음. 여기서 결정하시죠. 제가 뭐 더 드릴게요. 이게 관여도를 낮추면서 결정권을 높이는 거예요. 관여도만 잘 이해해도 현혹되지 않을 수 있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내 인생의 관여도를 높이려면 방금 말씀하신 그거를 내 자신한테 적용하는 건가요? 그쵸. 어떻게... 그러니까 네. 저는 항상 메타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네. 힘은 내 영혼이 여기 빠져나와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관여도를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네. 나라는 사람의 관여도를 측정해보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스스로. 난 내 인생이 엄청 중요해라고 하면서 휘둘리는 삶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행복이나 이런 것도 타인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성 친구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 행복을 이성 친구한테 약간 맡기는 그런 예를. 와, 그런 경우가 진짜 많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시작이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네.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연인을 만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넌 내 거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 네. 근데 사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네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네네. 근데 자꾸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소유의 개념에는 의존도 있거든요. 음. 당신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알아야 되고 아. 그리고 너의 선택지도 내가 영향을 미쳐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선을 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존적인 사람들은 성공도 하기 어렵고 네. 연애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의존적이지 않은 게 여러모로 좋네요. 근데 주체성을 가져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여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자꾸 타인한테 뭔가를 맡기려고 하는 거죠. 성공도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네네. 남이 성공을 해줄 수가 있나요?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주체적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네. 성공도 의존적인 사람들은 네. 계속 이곳저곳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거죠. 그게 너무 네. 비참해요. 혹시 그 끌려다닌다는 혹시 주변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뭐 가장 단순하게는 이직을 잘하는 사람들이 음. 그렇게 성공을 의존하는 거죠. 내 삶의 안위를 다른 회사로서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빨리 나와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네네. 저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강인 정강이를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저희는 약간 그런 건 있잖아요.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이 사람을 압박하는 건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성공은 본인이 하는 거라 생각해요. 본인의 손으로, 본인의 머리로, 본인의 눈으로 하는 건데 자꾸 여기 가면 다 해주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데는 세상에 없죠. 인간의 나약함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 의존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많이 없고 기회도 많다고 느끼는 게 주체적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나약한 앵무님은 자아를 분리하면서 이렇게 지키신 건가요? 저는 배제. 저라는 원래 그 자아가 너무 약했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한 거고 원래 강한 사람들은 그 자체로 그냥 성공하기도 해요. 워낙 나약하고 워낙 좀 선하고 좀 타인을 많이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 사실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빡센 캐릭터 하나가 생겨나야 되는 거죠. 애초에 강한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처음부터 네. 강한 아이의 유전자가 있냐 보면 없잖아요. 어린애 때는 다 못 참잖아요, 욕구를. 저도 저번에 앵구님 말씀 들으면서 자기 폭행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너 이 정도 해서 되냐? 이런 식으로 계속 닥달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네네. 고단하고 힘든 과정인 음. 거죠. 그런 사회적으로 내가 물질적인 거를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앵구님께서 예전에 이제 엄청 힘든 역경 속에서도 자기는 막연한 확신을 가졌다고 말씀하신 게 네. 있어요. 네. 일반인은 확신을 가지다가도 어떤 사건이나 어떤 해프닝이 있을 때 이거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네. 자존감이 떨어질 일도 네네네. 너무 많고 나라는 존재가 보잘것없다는 생각을 많이 네네네. 하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은 좀 재밌는 게 네. 우리가 일단 4차원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아, 네네.
3D에서 시간이 들어간 개념이 4차원인데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죠. 네네. 왜냐면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똑같은데 네네. 시간이 바뀐 거잖아요. 아, 네네. 시간의 그 Y축이. 그래서 네네. 저는 나라는 지금을 굉장히 믿으면요. 내 미래에 대한 어떤 나라는 나를 안 믿을 수가 있나요? 시간만 달라지는 시간만 거니까? 달라진 건데 믿을 수 있게 되는 네. 거예요. 네. 지금의 나를. 네. 그리고 지금의 나를 부정하면 네네. 미래의 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미래를 확신한다는 거는 네네. 지금의 내가 환경은 안 좋고 네. 여건이 안 좋지만 나라는 나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뛰어나다는 믿음인 거죠. 그게 있으면 미래에 대한 확신은 사실 시간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 거지 네네. 나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본질을 추구하고 또래가 유치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항상. 항상 헛소리를 해요.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뭐 여자 때문에 죽겠다, 자살했다 이런 애들 보면 저 자살 안 하거든요. 저는 알아요. 네. 얘 마음이 소유욕에서 나온 상실감인 걸 알아요. 네네네. 그것보다 중요한 게 부모님인 걸 알아요. 그래서 며칠 있다 대화를 해보면 걔네 그 마음은 가짜였기 때문에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걔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저라는 알에 대한 가치를 상승할 수 있게 하는 요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도 저는 그런 걸 꿰뚫어 보려고 했었으니까 네. 환경만 바뀌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는 그거를 당연히 남들보다 더 나은 시야로 더 좋게 해석하고 나를 좀 더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내가 별론데 네네. 나는 나아질 거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나 자체가 훌륭한데 아, 네네. 세상이 나를 못 알아봐줘서 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자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네. 지금 나는 별론데 나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네. 안 돼요. 어. 그러니까 GD가 연습생들도 거만했던 거죠. 나는 되게 훌륭한데 네네. 너네들이 다 별론데 나는 분명히 상황이 바뀌면 인정받을 거야 데뷔를 하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지금의 그 GD보다 더 거만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의 GD나 저는 그때 연습생 GD나 같은 사람이었다고 봐요. 하지만 노래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증명되기 위한 과정이 있었던 거죠. 저는 되게 멋있게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네네. 제 깜냥이 저는 사실 1집도 안 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GD로 비교를 하면. 저는 연습생인 거죠 아직.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는 저에 대한 확신이 미래의 어떤 결과로 나와지겠죠.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체로 믿어야 되는군요. 네. 그러면 내가 납득할 만큼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결과는 안 나와도. 그래야 미래에 대한 확신이 가능해요. 아. 저는 그때 당시에 네네. 유튜브 안에도 내용을 넣었지만 네네. 굉장히 필사적으로 살았어요. 내 나름의 2등이 아니었던 거죠. 내 나름의 5명 5인 복제 중에 1등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주어지면 나는 무조건 잘하겠구나. 쟤네 잘된 애들 보면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이 아닌데? 그럼 난 더 잘 되겠네. 그게 막연함이라고 하지만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변수 때문에 막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네. 실제로 나는 나를 꽤 많이 믿었던 거죠. 지금의 내 노력과 지금의 내 사고를. 시간이 지나가면 어차피 결과로 원래 위치로 가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가장 별로인 사람들이 네. 지금 노력을 안 하면서 나는 기회만 주어지면 노력할 거야 라는 사람들. 그런 건 없어요.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예요. 그대로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기억을 지우고 과거로 돌려보내도 똑같은 삶이 그대로 반복되지 않을까요? 네. 똑같단 말이죠. 네네. 근데 자꾸 기회만 오면 열심히 하겠다는 거는 거짓말이죠. 지금이 기회다 생각하고 열심히 할 거야인 사람만 미래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맞네요.